하면서 처음에 지었는데 그것이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궁이 다 불탔죠. 그때 있던 궁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3개가 있었어요. 싹 불타서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누구? 선조죠. 선조가 창덕궁에서 비가 내리는 창덕궁에서 부슬부슬 내리는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한 100명을 이끌고 창덕궁 도나무를 빠져서 갔죠. 가서 도망을 갔는데 갔다가 1년 반 후에 돌아오니까 궁이 다 탔잖아. 그러니까 선조가 야 왕족들 이거 집들 중에서 괜찮은 집 좀 찾아봐 빨리. 그래서 찾아본 것이 월산대군 성종의 형이 후손들이 살던 집, 그게 덕수궁에 있던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한 채가 이제 그 똑같이 이제 복원돼 있죠. 예, 그래서 글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들어갔는데 임진왜란이 끝났으니 나라는 거덜났죠. 돈이 없으니까 지을 수가 없잖아. 감사합니다. 다시 왕궁궐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15년을 거기 있으면서 막판에 궁을 지었는데 경복궁 짓기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창덕궁을 지어요. 창덕궁을. 그리고 이 경복궁은 계속 잡초가 우거진 폐허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270여 년이 지난 뒤에 고종이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흥선대원군이 막 휘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혁을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아까 종축부도 크게 막 이렇게 넓히고 그때에 경복궁을 이걸 짓습니다. 그러니까 270년이 지나고 나서 경복궁을 다시 짓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짓죠. 그 지은 규모가 당초 태조 이성계가 천도했을 때 지을 때가 390칸인데 그 고종이 다시 지을 때가 7,000칸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 수준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커요. 그때 지으면서 이 뒤쪽을 경복궁 후원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요것이 여기서부터 다부를 해가지고 쭉 1.6km 담이 쌓여요. 담이 쌓이는데 이쪽에 동쪽에 문이 2개, 서쪽에 문이 2개, 북쪽에 문이 하나 내는데 동쪽에 문이 2개 내는 문 중에 하나가 무슨 문이냐면 춘생문이에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 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얘기하면 다 그러실 거예요. 춘생문 사건 몰라요? 춘생문 사건. 춘생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면은 명성황후가 일본 애들한테 죽잖아요. 그죠? 시해당하잖아. 바로 여기 건너죠. 네, 그게 죽는 게 왜 죽어? 이 일본 놈들하고 청나라하고 지네들끼리 싸움박질 하는데 지네 나라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조선 내에서 싸우잖아요. 여기서 조선 내에서 싸우는데 청나라가 져요. 그죠? 청나라가 지니까 조선에서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청나라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이게 일본한테 무너졌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계속 조선을 들볶아. 그러니까 조선이 야, 이 큰일 났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고 나서 요동반도 쪽을 막 진출해 가니까 러시아가 이거 보니까 자기들한테 오래게 생긴 거야,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셋이서 합해가지고 일본 놈을 쫓아내요. 그게 이제 삼국 간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조선에서 보니까 러시아가 센 거예요. 그게 러시아한테 붙었어요. 그게 친러시아 정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조선 놈들이 지네들이 휘둘러고 그러는데 러시아에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붙었는데 그 뒷배경을 보니까 여우 같은 명성황후가 주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작전을 짜요. 작전 이름이 뭐? 여우사냥이죠. 여우사냥. 그래가지고 명성황후를 바로 넘어서 권총궁에서 이제 진축이죠. 그래서 죽여놓고 그 자리에서 뭐 시간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끌고 나서 이 뒤에 산에서 불에 태워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사랑채격인 장안당에 있던 고종이 겁나잖아. 그죠? 무서워 떠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 당시에 정권은 결국은 친일파가 잡고 있었는데 친러파, 친미파 이 사람들이 고종을 구출해내고 친일파들을 쫓아내기 위해 작전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비한 수비대들을 다 포섭을 해서 중대장들을 다 포섭을 해서 이게 하기로 해요. 이게 처음에 명성황후가 죽은 것이 10월 8일날 죽었는데 11월 28일날 작전을 짜기로 하면서 이 춘생문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800명을 끌고 이리 왔는데
중대장은 다 오케이인데 대대장이 오케이를 안 한 거예요. 그 대대장이 막았어요. 그 실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춘상군 사건이라. 그래서 그때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러시아 공사관, 미국 공사관으로 다 도망을 가고 다시 구출할 작전을 짜요. 그런데 고종은 혼자서 외롭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불러드립니다. 엄상궁은 들어왔는데 어릴 때부터 명성황후를 뒷바라지했어. 8살에 들어와서. 그랬는데 32살에 대박이 터졌어. 무슨 대박? 고종하고 한번 잠자리를 한 거지. 성운을 입은 거죠. 상궁들은 왕의 성운을 입은 것이 대박 아니에요. 근데 뭐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웬일이야. 명성황후가 불러서 패초리 치면서 당장 내쫓아버린 겁니다. 쫓았어요. 그게 쫓겨났어요. 근데 명성황후가 죽으니까 고종이 10년 만에 불러들였어. 야, 사람 팔자 그런 거예요. 사람 팔자 그런 거예요. 돌아가지고 여기를 불러들였는데 구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엄청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 우리가 나중에 가는 신문문, 경복궁의 북문으로 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상궁이 아들 낳았죠? 누구 낳았어요? 영친왕 낳았잖아. 어?